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6월 5일 자 1호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민한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1호 경마는 SBS배 한일전 대상경주가 펼쳐지고 있고 또 뚝섬배 대상경주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8경주, 9경주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경주가 두 개나 포진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하루 종일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부산의 기수들, 김영곤이나 또 유현명이나 임성실이나 자, 이런 기수들, 이천이나 이런 기수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 경마의 오늘 하루는 1호 경마 하루는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하루이고 그로 인해서 출주 주수도 거의 빡빡합니다. 대부분이 한 12개 경주고 10개 경주고 9개 경주 이게 이제 적은 경주이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풀게이트 편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어찌됐든 이제 오래간만에 좋은 편성을 만났으니까 드디어 이제 해볼만한 하루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적중내용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듯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 이제 갈 길이 멀고 또 설명드릴 부분이 많으니까 자, 거두절미하고 또 6월달은 새로운 뉴 스타트라 해가지고 강타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달인 만큼 자, 이겨볼 수 있는 그런 편성도 만났으니까 자, 한번 오래간만에 강타의 한번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 6월에 멋진 대성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자, 강타 역시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소리 잡소리 다 집어치우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1호 경마 렛츠 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지 1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들이대라. 자, 1경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은 8번 마이시고와 3번 우나카비우 같은 마필들이 선행을 갈 수 있는 전력들입니다. 과연 이들 마필들이 끝까지 뻔탱일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또 2번 이 모닝 만보가 근간에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상승을 보여주다 지난번 경시 이제 정점을 찍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요 마필까지도 당일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편성입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마필이 이번 경주시 강타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고 또 강타가 또 어떤 마필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갈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해요. 안 되는 마필보다 되는 마필들이 더 많은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 입장에서 이번 경시 이제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어찌됐든 편성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시 이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일단 2번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지난번 경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으니까 2번 모닝만보는 어찌됐든 배팅권에 그래도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2번 모닝만보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을 한번 가져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자, 배당마 한두가 버티고 있습니다. 배당마 한두가 버티고 있고 또 승부 의지가 강한 이두가 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만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하고 또 이번 모닝만보는 가져가는 마필이지만 또 무조건 충만이야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좀 필요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1경주이지만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 이번 모닝만보는 기본적으로 안고는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경주 첫 번째 승부처
자, 멋진 중배당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 1경주이지만 오전장에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 2경주입니다. 1경주에 노림수의 마필이 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때리면서 1경주를 이제 멋지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 2경주는 어느 정도 입상 가는 바에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인데, 나름 배팅권의 충막감의 마필은 뻗팅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한데, 그 중에서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9번 고스트라는 마필입니다. 조인공 기수가 과연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예, 지난주에 보니까 아직은 베스트가 아니에요. 아직은 베스트가 아닌데, 자, 이번 주에는 또 한 주의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웨이트도 좀 했을 거고, 전반적으로 좀, 예, 주로 적응도 좀 했다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보단 잘 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번 주에는 뭐 입상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인공 기수가 입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래도 첫 번째 입상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강타가 보는 견제에서는 바로 이 9번 고스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자, 데뷔 전에 철저하게 탐색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전체는 맞이해서 선취인이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확연하게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이번 경기는 사실상 전형적인 빠른 선행마가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종반 달리기 가장 우수한 마필은 아무래도 9번 고스트이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9번 고스트는 강력한 대가리로 맞을 수가 있다. 자, 여기에 이제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뭐 2번 리얼 프로라든지 3번 보마로켓, 이런 마필들이 의지도 강하고 마필의 능력도 괜찮으니까 당연히 이들 마필들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주는 강축의 후창만 찾으면 적중이 가능한 경주이고 비교적 편하게 적중이 될 수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일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원래는 이제 승부처로 가져가려다가 꾹 참고서 일반 경주로 가져가는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아주 빠른 선행마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취평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라는 점이,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능력만을 봐주고 싶은 마필은 바로 9번 환상의 도약이라는 마필입니다. 과연 9번 환상의 도약이 팔리겠느냐, 이 부분 때문에 승부처로 가져갈까 말까를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뭐 워낙에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49조 마필이고 하더라도 임기현이가 기승을 했고 그 이전에 이찬호가 기승을 하면서 걸음의 변화를 서서히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당연히 팔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반 경주로 접고서 해보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뭐 일단 9번 환상의 도약은 편성상 강력한 충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에 이제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기본적으로 이제 눈에 띄는 마필이 있죠, 매투가. 자, 이 공백구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꾸준한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3번 빅스카이도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고, 또 6번이 라이언 위너도 지난번에 급상승대 전력을 보여주고도 강한 편성을 만나서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마필 자체의 능력은 상당히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6번 라이언 위너도 뭐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 간에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자, 어쨌든 뭐 이런 마필들을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주. 자, 그 외의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그다지 세게 보는 마필들이 뭐 5번 우주 최강 경주니까 뭐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뭐 큰 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 두 마리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일요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일요제 4경주는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턱하니 보더라도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또 입상 가능과를 앞서가기가 아주 쉬운 편은 아닙니다.
자, 그나마도 이제 눈에 띄는 마필들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2번 이 미래주역이란 마필입니다.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등장 자체도 문세영 기수니까, 또 문세영 기수가 계속적으로 기승을 했던 마필이니까, 예, 좀 믿음이 가죠. 지난주에 이제 다이돌핀이란 마필을 놓고 제가 맞춰드렸는데, 그때 이제 금악 제우스라는 마필이 대가리 치고, 이제 다이돌핀이 2착을 오면서 17.0배짜리를 6배짜리인가? 그거를 제가 맞춰드렸어요. 그렇듯이 이번 미래주역은, 이 다른 마필들은 급상승대 전력을 보여주고, 급하강도 하고, 이렇게 걸음의 큰 변화, 기복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대부분 이 편성에 출전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미래주역은 꾸준하게 이렇게 경제적 성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기복이 없어. 그러면 이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마필들이 더 낫냐? 아니면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는 마필이 낫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번 미래주역이 그래도 그 꾸준한 성장 자체가 안정되고 우수한 능력이니까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조용한 승부처에서는 미래주역을 놓고 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후차권은 상당히 기복형 마필들이 많은 편성이라서 지난번에 잘 뛰었다고 이번에 잘 뛴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기복형 인기마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에서 이번 경기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물론 뭐 999가 터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중배당이 가능한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4경주 조용한 승부처, 자, 멋진 중배당 중점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입니다. 3두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정계상 선두권에서는 11번 가랑여왕이 가장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선입층에서는 1번 남양타오가 입상에는 실패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한 경제력 성장을 보여주니까 입상권 도전이 가능해 보이고, 자, 여기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7번 마천지돌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8번 그레이트 폴이라든지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과연 어떤 마필들을 가장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는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8번 그레이트 폴이 좀 안정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8번 그레이트 폴을 가장 핵심적인 입상 가능가로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상대방으로서는 1번 남양타오나, 자, 7번 마천지론이란 신마와 또 여기 11번 가랑여왕 같은 마표들이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일요제 5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상당히 이변 연출이 가능한 경주라고 보고 싶어요. 자, 일단 마필이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이 뭐 키마 같은 마필들이 팔리면 좋죠. 저는 팔리면 좋은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2번 해피포에버라는 마필입니다. 뭐라고? 바닥을 때렸고 마체도 크지 않고 근간의 체중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컨디션이라 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을 노리는 이유가 뭐야? 그리고 또 훈련량도 아주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예, 건빛의 어떤 팬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예, 강타님은 뭐 보니까 본 예상을 들었는지 뭐를 들으셨는지 뭐 경주력의 패턴 얘기만 하고 상하강 얘기만 하는데 마필의 컨디션을 보느냐고, 부산 조교를 보느냐고. 제가 조교 안 본다고 이 UCC 방송 동안에 5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교 패턴을 보는 사람이지 조교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조교 지향론자가 아니라 조교 반대론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예, 뭐 컨디션 체크. 그거 본인의 생각이지. 본인이 컨디션 체크를 보는 사람이면 본인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남들도 마필 컨디션을 봐야 되는지 아냐고. 그러면 똑같은, 연습을 안 해서 한국 축구가 스페인 축구한테 그렇게 깨지냐고. 왜 이렇게 답답한 얘기를 그렇게 맨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사람들이 조교를 안 하나? 축구 선수들이 연습을 안 하나? 연습을 하잖아. 그러면 스페인 축구한테 왜 그렇게 지는 거야?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고 상태가 좋았는데, 한 단적으로 생각을 해봐. 실력이 없으니까 지는 거야.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그 선수의 한계야.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아니, 연습을 한다고 그 연습을 해서 마필의 능력이 성장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왜 답답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력도 없으면서 남을 좀 비꼬는 듯한 그런 말투로 여시나 먹이겠다는 그런 의지로. 제가요, 온라인에만 10년입니다. 12년째예요. 글 쓰는 모양새만 보고, 글 쓰는 폭닥만 보면 다 알아. 왜? 수없이 많은 글을 접해봤고, 수없이 많은 걸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나 있고 모르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안 들으면 되잖아요. 안 들으면 되고. 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 왜 그러냐면 왜 당당하게 오픈을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말투부터 시작해가지고 글투부터 그렇고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 그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뭐 어떠냐. 아니 그러면 경마가 외관상 그 상태만 보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늘 얘기했잖아. 할아버지가 제일 잘한다고. 그렇게 보일 것 같으면 차가 달려가는 두 차를 놓고서 누가 빨리 달릴 거를 판단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왜 그렇게 제가 안 하는 거를 갖고 왜 저한테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리빙TV부터 시작해서 방송만 지금 10년을 넘게 했는데 10년 동안 조교 본다는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해. 조교 패턴, 조교 상태가 좋다는 얘기는 해. 왜? 패턴을 보면 상태가 어떤지가 나오는 거야. 그런 경지에는 올라서 있다고. 그러면서 왜 그거 조금 안다고, 아이고, 나 진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물론 그런 걸 갖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대꾸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참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뭐 나보러 이 신중하게 그 답변글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중하기가 아니라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자,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5경기에는 이번 해피포에버가 그냥 능력상으로 보나 패턴으로 보나 가장 좋습니다. 왜 자꾸 패턴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복귀를 얘기를 하면 복귀는 그 경주의 그 단면적인 면만 본단 말이야. 그리고 조교는 상태만 볼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의 그 눈으로 보는 그런 경마는 이제는 안 되는 경마야. 원시적인 경마고 저기 저 조선시대 유교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거는 아주 낙후된 경마야. 그러면 조교사 관리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조교사 관리자 본인이 조교사 관리사야? 자기가 배팅하는 사람이잖아. 조교사 관리사가 배팅해서 밥 먹고 살 것 같으면 누가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그 힘든 더운 날 그 난리도 바람으로 조교를 하고 앉았다고.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그게 닭벌이고 그 마필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그 마필의 사양관리를 하는 사양관리라는 부분의 한 부분이 조교야. 왜? 밥을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조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뛰는 습관, 뛰는 연습. 연습에 불과한 거야. 연습에. 야구 선수가 야구 시작 전에 배팅 까고 수비 연습하잖아. 그럼 그게 조교, 그렇게 그거 잘하면 야구 잘하나?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잘하는 거지.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교로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는 거고, 이렇게 능력이 100이라면 조교는 10도 안 돼. 경주력을 향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10도 안 된다고. 얘는 그냥 컨디션만 좋게 보이는 그 10, 그러니까 100에서 10%도 차이를 안 하는 게 조교예요.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경마가 될 것 같으면 개나 소나 돈 다 땁니다. 평생을 해도 모르는 게 경마인데 그냥 조교 하나로만 그거를 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고, 물론 조교를 밥 먹고 살고 평생 조교를 봤으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걸로 밥 먹고 사는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그거는 얘기를 안 하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의 또 노하우에 대해서 난 불신하고 싶진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생각을 갖고서 다른 사람한테 맞힐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부산교차 이경종으로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11부 11킨입니다. 항상 조교를 하면 좋겠죠. 선행마니까, 발이 빠르니까. 조교 상태는 항상 선행마들이 좋습니다. 왜? 일단 발발거리고 돌아다니니까. 그럼 뭐 강구것이 구보가 뭐고 스포가 뭐고 그 다음에 평보가 뭐고 이건 2발을 쓰고 이건 3발을 쓰고 이건 4발을 쓰고 그런 기본적인 거는 알고 그 조교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 아, 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요. 공부를 하면은 그런 건 다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왕년에 축구 선수를 한 사람도 감독을 할 수 있지만 축구에 대한 이론이 밝아서 감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메이저리그의 야구 감독을 하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유명 선수 출신이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감독이나 그런 걸 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뭐냐면 한 부분에만 유능하지 전 부분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교를 보는 사람은 조교에 대한 일가견이 있을 수가 있고 저같이 패턴을 보고서 복귀보다는 제 패턴이 훨씬 윗꿈이고 조교보다도 패턴이 윗꿈이에요. 그러면 주식에 있어서 차트 분석과 거의 동급 분야가 데이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경주력은 뭐야? 선행력과 추임력이 합쳐진 게 경주력이야. 그러면 경주력을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복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얘기하면 다 복귀가 나오잖아. 그럼 내가 복귀를 해볼게요. 11번 희망키는 어떻게 뛰었나? 지난번 교시 급상승대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나서서 종반 지구력에 대한 부족을 보여줬지만 여타 마필들보다 월등한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다. 아, 그림 보면 그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저는 이거 데이터를 보고도 복귀를 다 한다니까. 그러면 이거를 하는데 상하강 얘기를 왜 하느냐? 상하강을 하지 않으면 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주력이라는 건 선행력과 추임력이 합쳐진 게 경주력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해산을 얘기했을 땐 재무구조와 앞으로의 어떤 발전된 상품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주식이야. 그러면 경마에 있어서 패턴을 얘기하고 데이터를 얘기할 때 뭐로 얘기를 하는데? 뭐를 얘기를 하는데? 상하강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아, 모르면 가만히 있고 모르면 배울 생각을 해야지. 왜 택도 안 되는 실력 갖고서 맞다이를 깔라고 그러는지. 그리고 또 사람을 비판을 하려면 정당하게 뭔가 갖고 비판을 해야지. 개뿔도 모르면서 뭘 비판을 해요. 아,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자, 1호제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준메인 승부처인데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예요. 일단 보여준 전력만 놓고 보면 일본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도 헬캣도 이번에 안 되는 마필이 아니라 당연히 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충분히, 그것도 아주 충분히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다분하게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입니다. 자, 여기에 상대번에서 팔릴 수 있는 마필은 이제 12번 야오미라클이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릴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기에서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마필이 분명히 포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변마들이 2%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2%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견제에서 발전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번 파스에서 걸음을 뽑아내야 된다. 전 이렇게 보는 마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중은 기본이고 그 2두의 배당마가 과연 어떻게 뛰는지 그 부분에 포인트를 한번 맞춰서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찌됐든 1번 헬캣은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벌마의 신이에요. 이번엔 대가리를 놓고 뜁니다. 이 벌마의 신이란 마필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데뷔전에서 5착을 차지했고 금과 두 번의 경주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선추임력을 다 갖고 있죠. 아직까지는 이제 추임력에 비해서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생각이 드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4번 벌마의 신은 이번 편성에선 강력한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는 6번 소나타존인데 이것도 아마 겁나게 팔릴 거예요. 겁나게 팔릴 건데 왠지 모르게 아니라는 느낌이 자꾸 드네. 왠지 모르게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 그리고 이게 대길이라면 과연 이걸 때려야 되겠느냐. 그게 또 연대거든요. 46이. 그래서 이걸 때려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6번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금과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 자체가 사실상 조금 무리수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4번에 인정을 하고 3번 글로벌 코리아를 오히려 좀 더 세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6번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뒷박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사실상 단통 아닌가요? 단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5번이 썬록입니다. 5번 썬록. 뭐 편성상 능력상 선입전개 측면으로 보나 근간의 연속 입상에 성공하는 행보로 보나 대가리 아닙니까? 당연히 이번 편성에서는 뭐 5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번 썬록은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전 대가리로 인정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상대방은 10번 토타로코 이 마필을 당연히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야. 야, 강타야 미안하지만 그 5번 10번은 연대야. 그래서 좀 불안한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마필 한두 주 가져가 이렇게 받치시면 되는 겁니다. 12번 뭐 마이티 인디 같은 걸 받치시던지 아니면 뭐 3번 선제 일격 같은 마필을 받치시던지 여러분들이 받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뭐 어렵지가 않아요. 어쨌든 5번 선록은 강력한 대가리를 인정을 해줄 수 있고 10번은 거의 대끼리로 팔릴지 모르겠지만 단통은 10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부산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주는 누가 팔릴지 모르겠는데 3번 기막힌 질주는 거세 이후에 질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팔린다고 해더라도 조금 좀 불안하지 않겠어요? 자, 물론 금강 경마 자체가 거세를 해더라도 바로 입상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무겁던데 3번 기막힌 질주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아니니까 이거는 잘라버리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 중에서 팔릴 수 있는 마필이 7번 3인스타라든지 9번이 세븐파티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팔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뭐 5번 유성타이거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리겠죠. 팔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물론 세븐파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마필이긴 한데 얘네들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경주는 아니야. 아예 이런 편성, 그러니까 이렇게 기복을 보여주는 인기권 마필들이 포진하고 있는 편성에선 아예 노리고 있는 복병만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게 낫다는 거지. 사실 어느 마필이 빠질지 모르잖아. 들쑥날쑥하는 전략만 성격을 갖고 있는 인기 많은 포진 편성이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가 노리는 말 그걸 아예 대가리로 심어가지고 복병을 놓고 이런 마필들을 공략을 하면 그 마필만 들어오면 무조건 맞힐 수가 있는 거니까 차라리 좀 그런 전략으로 이번 메인 승부처럼 작심 배당을 노리는 그런 메인 승부처럼 삼겠다. 좀 9번 세븐파티는 좋게 봐요.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8경주입니다. 자, 1200m SBS 스포츠배 한일전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영관 마방이 3번 통일시대와 12번 감동의 바다로 출전시켰으니까 이 의도는 선두권에서는 3번 통일시대로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는 거고 종반 이제 뚝심면에서는 12번 감동의 바다로 날라 들어와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이 3두가 출전을 했는데 모두가 7세와 8세만을 출전을 시켰네요. 그러니까 한물이 간 마필들. 야, 조금 좀 무시하는 격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뭐 6번 키몬 아발렌하고 11번 이 드레드노트 이런 마필들이 좀 기본적으로 1200과 1400의 강세를 보여주는 마필들이니까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53전을 뛴 말이고 하나는 32전을 뛴 말이니까 당연히 11번 드레드노트가 조금 낫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마필들이 과연 통일시대나 이런 마필들이 이길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편성에서는 저는 통일시대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거는 뭐 명예를 걸고 나왔다는 생각까지도 들고 또 상대적으로 또 이 감량 2점 아닌 감량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통일시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 마필들이 의외로 이번 편성에서 강력하게 판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부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말을 이길 수 있는 마필들이 포즈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말보다는 오히려 3번 통일시대라든지 12번 감독의 바다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 또 9번 최강신라라든지 2번 미래영웅이라든지 이런 마필들 국산말들이 일본말들의 이번 파스에서만큼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혈통적으로 보나 어떤 기대치로 보나 마필의 질적 향상면으로 봤을 때는 11번 드레드노트나 뭐 이런 6번 키몬 아바누니 같은 마필이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번에는 왠지 능력으로도 이길 수 있는 게 한국말들이 이기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3번 통일시대를 대가리로 놓고 저 국산만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능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홈그라운드라는 면도 그렇고 이래저래 저는 국산마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국산마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자, 부산경마 현장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나는 배팅권의 충마가 버티고 있는 경우죠. 바로 7번 포스트 매지컬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요 마필이 단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주의 이변 가능과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단통이 적중이 될지 아니면 약간의 이변마가 적중이 될지 그 부분만 이제 할 수 있는 경주로서 부산 5경주는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9경주 오늘 1호 경마의 하이라이트 경주죠. 뚝섬배 대상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UCC 메인 승부처이기도 합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오래간만에 이제 부산이 한번 이길 수가 있을 거, 부산이 이길 것이냐, 기존의 강자인 부산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 오래간만에 그야말로 서울에서 빰빠라방을 한번 올릴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서울에서 한번 빰빠라방이 한번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뉴욕 블루도 지난번에 공백에 따른 아직까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고, 북번 신화 같은 마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공백에서 막 벗어난 마필들을 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이번 뚝선배는 부산 말들이 질나고 왔다는 느낌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성질내나 어찌됐든 질려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뚝선배는 좀 그렇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부산말보다는 서울말들이 조금 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오래간만에 해보고 싶네요. 자, 그 중에서도 일본 빛의 정상입니다. 자, 기복이 너무 심하고 이게 널뛴다고 그러죠. 선행력이 급하강을 하면 추임력을 급상승을 시키고 반대로 이제 선행력을 급상승을 하면 반대로 추임력이 급하강을 하고 이런 널뛰기를 하면서도 의외로 금강경시 선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마필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일본 빛의 정상이 상당히 강한 마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도 당연히 편성상으로 보면 일본 빛의 정상은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자, 그래서 이번 메인 승부처의 핵심적인 마필은 일본 빛의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팔리는 마필들도 당연히 선전을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제 요주의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바로 그 요주의 마필을 한번 강하게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한두가 있어요. 예, 그 마필을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고, 자, 어찌됐든 뭐 이번 경기는 57kg, 전부 다 다이다이로 뛰고 있고, 4번 실버 울프가 56.5kg니까, 부중은 뭐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능력만을 찾아라. 그 중에서 일본 빛의 정상을 놓고, 자, 이번 메인 승부처의 멋진 적중으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필 순수 능력만 놓고 보면 7번 바세브 파크가 그나마도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왠지 모르게 이번 편성에서는 이 노바디 캐치미를 한번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바디 캐치미 패턴이 워낙에 좋아요. 그래서 저는 5번 노바디 캐치미를 대가리로 놓고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부산교차 6경주 추천만은 5번 노바디 캐치미 대가리까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1호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호제 10경주에서는 과연 어떤 마필들이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안정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 10번 대군마마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6번 수성 캡틴이 좋아 보입니다. 자, 6번, 8번이 당일 인기만으로 팔린다면 당연히 인정을 하겠지만, 조금 덜덜하게 팔린다면 뭐 여기다 승부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의 관심을 가져보시고, 당연히 1번 최고비설까지도 읽어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6번, 10번, 1번 이 세 마리비의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덕사무가 과연 어떻게 될지 그 부분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UCC 경마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으니까 오래간만에 경마장에 나오셔가지고, 자, 뭐 멋진 그 선전하는 거, 또 소리도 한번 질러보시고, 저는 항상 예시장에 있으니까요, 예시장 근처에서 저를 보시면 아는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도 뭐 음료수 한 잔에도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멋진 예상으로, 자, 1호 경마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충성 감사합니다.